자, 풍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뭐 잘 아시다시피 구리 관련 대표주 인정목이죠. 자, 지금 풍산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모멘텀상으로 보면 벌써 신고가 갔어야죠. 사실은 벌써 신고가 갔어야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얘기 드리기 전에 실적 시즌만 되면 제가 반복해 드리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적 시즌만 되면 우리 증권사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해석에서 지들이 선호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지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는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침소 봉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나오죠. 뭐 같은 방산에서 이제 바로 어저께는 이제 S&T 에테든 그룹의 S&T 에너지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자 그 이전 2024년 2분기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던 시즌입니다. 이제 해외 쪽 이 수출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좋게 났었죠. 자, 지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방산 같은 경우도 분기 최대 실적은 2024년 2분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기업 정보에 보면 이제 나오질 않는데요. 분기에 지나서 이때 S&T 다이내믹스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장 스타트 깨자마자 그래서 어저께 S&T 에너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거 팔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고가에서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 종목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이렇게 눌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들 다 떨고 지고 난 다음에 뒤에서 다시 사고 좋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장난치는 거 무수하게 설명을 들었죠.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실적 시즌만 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가 사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수급 사기 합쳐서 삼위일체 개사기. 자, 이 풍산 역시 마찬가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려면 바로 그 직전에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뭘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비교 방식은 자, 입자 앞서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종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제 실적 결과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하이닉스의 경우도 자, 이렇게 해서 실적 결과가 발표가 되죠.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전년 동기와 전분기 이렇게 해서 전년 동기죠. 2024년 4분기. 그리고 전분기. 그래서 이어 투 이어, 쿼터 투 쿼터. 그래서 분기 대 분기, 전기 대 전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공시로 나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실적이 다 발표가 나오죠. 실적 발표를 할 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기 대비 전년 동기, 추정치 대비, 그러니까 전망치 대비. 그래서 전망치 대비 얼마가 내려가고 뭐 얼마가 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들 마음대로 이 실적을 놓고 지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회를 하고 쇼크가 나와도 이렇게 쇼크가 나와도 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잡아당기는가 하면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여기는 이제 하회가 아니고 상위죠. 이렇게 상위로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뭐 한번 우려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까버리는 이런 흐름들을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 풍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기업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자, 이 풍산은 아시다시피 방산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세에서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반영이 안 됐어요. 도무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반영이 안 돼도 너무 안 됐다 해서 이게 이제 바닥 쪽에서 이 바닥 장기 박스 시세를 빠져나갈 때 요때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짓을 벌였냐라고 하면 자, 이 고가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요거 때리고 싶을 지점 되니까 뭔 짓을 했냐라고 방금은 얘기되는 것처럼
이걸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 이어 투 이어로, 그래서 전년 대비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깠냐 그러면, 전년이 그 직전 연도에 2024년 2분기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였었죠. 전년 대비 주가 실적이 41%나 깨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두 번째로 좋은 실적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왜 직전 연도 2024년 2분기가 워낙에 미친 실적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로, 전분기 대비 싹 빼버립니다. 전분기 대비로 개선된 거는 얘기 절대 안 꺼내죠. 얘기 안 꺼내고 전년 대비로만 비교해서 전년 대비 41%나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풍산을 박살을 냈죠. 똑같은 구조였던 기업 S&T 다이나믹스는 같은 시기에 무슨 짓을 했냐라고 하면, 자, 이게 똑같은 형태 방산주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직전 연기 그 상한가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좋은 실적입니다만 그 직전 연도 실적하고 비교하면 반밖에 안 돼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실적 내려간 거로는 풍산보다 S&T 다이나믹스가 더 까졌어요. 그런데 S&T 다이나믹스는 끌어올려버리고 풍산은 패버렸죠. 말이 안 맞죠? 전혀 안 맞는 요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들이 유리할 때 같은 경우로 들어가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풍산은 방산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붙죠. 구리.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구리 계속 구리 얘기만 하죠. 계속 구리 얘기만 합니다. 지금 구리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구리 금보다 뜨겁다. 구리 사상 첫 14,000달러. 옛날 뉴스 아니고요. 요거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2026년 1월 30일 5시 50분 지금 뉴스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구리가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리 얘기만 나오고 있죠. 구리.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철금속주들 올라들어가고, 금도 올라가고 은도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올라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 금거래소 쪽 가지고 있는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 금거래소 갖고 있는 그 종목들 이렇게 날라들어가고, 그리고 고려아연, 금, 은 둘 다 나온다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고려아연 경우는 시클리컬 종목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성장하고 있는, 시클리컬 종목 중에서 장기 성장 이어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고려아연. 이렇게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밀려 내려가지만, 이 고려아연의 경우는 이번 경영권 파동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이렇게 계속 올라들어죠. 그러니까 아연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금과 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비철금속 관련주에서 금 관련주기도 하고 은 관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 수혜주기도 하고 경기 회복 수혜주기도 하고 다 겹치죠. 그러니까 성장주와 방어주를 동시에 가지고, 얘 같은 경우 지금 당긴 같은 거 뭐 가지고 당겼냐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경기권이 아니라 이 가격이죠. 금, 은. 어제는 은 가격, 그 앞쪽에는 금, 어제는 은. 자,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계속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네가 사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그래서 밑에서 또 추천을 드렸고요. 현 상황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놓고 친다 그러면 최상의 방어주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면 이 제2의 고려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섹터도 같은 섹터에 속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뭘로보다도 적게 올랐죠. 방산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못 올랐고요. 구리 가격으로서 그렇게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지금 크게 이제 이렇게 놓고 얘기는 해놓고 꽉 이렇게 조업해가지고 눌러놓고 이렇게 깨트려 놓고 그 뒤에서 또 낙폭과대네 어쩌고 이딴 소리라고 있죠. 지들이 패놓고 지들이 낙폭과대라 그래요. 크래프튼 주가 이 꼬라지로 만든 거 누가 깨트렸냐 그러면 지놈들이 그랬죠. 그럼 그것도 낙폭과대라 그러고 과도한 우려라 그러고, 그 과도한 우려는 누가 했는데, 그 과도한 우려를. 풍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래서 우려를 계속해서 내세워가지고 까놓고, 그리고는 뒤에서 이렇게 채워 들어가고 있어요. 뒤에서
눌러놓고 채워가고 누르고 채워가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구리 가격 부분에 대한 것도 채 반영이 안 됐고 방산도 반영이 덜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방산 쪽에서 큰 게 하나 터졌습니다. 다시 또 지금 주요 섹터들 다소 뭐 지금 코스닥 연락에 사는 데라고 코스피 같은 경우를 또 두들겨 패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뭐 외국인 기관 합계 2조 3천억이나 뺐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살짝 이 흐름들 보게 되면 다소 주춤하는데, 방산에서 또 터졌죠. 노르웨이에서 큰 게 하나 이게 또 터져서, 노르웨이에서 큰 게 이렇게 터져서 2.8초 노르웨이 방산 수주.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지들 맘대로 돌아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바로 직전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이, 그래서 이때도 제가 또 분석을 하면서 욕을 한 바가 있죠. 현대로템이 저 중남미 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때려 팔면서 얘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주가 이미 반영됐다, 차익 실현이다. 뭐가 반영이 됐다는 거야? 에? 자, 중남미에서 수주하는 기대가 뭐가 반영이, 어디에 뭐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런 소리하고 두들겨 패놓고는 또 뒤쪽에서 두들겨 패놓고 또 뒤에서 받아 들어가고요.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어느 쪽에서 받아 들어가야 되는 거냐, 여기죠, 요거. 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패놓고는, 이렇게 두들겨 패놓고 그 다음서부터 시작해서 두들겨 패놓고 개인 투자자들 파는 사이에 쫙 채워나가지 않습니까? 요런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실적 시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자, 이 정도 위치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게다가, 이제 그러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이 벽을 뚫고 넘어 들어가 주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벽이죠. 대충 봐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벽을 이제 뚫고 넘어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사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방산, 이제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잠깐 눌러 내려오다 다시 돌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나 쪽에 하나 시스템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있고, 이게 풍산의 경우에는 지금 채 반영, 그러니까 구리 가격도 채 반영이 안 되고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라면 뒤쪽에서 이제 방산주를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풍산을 대체적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죠. 요 뒤에 나가도 또 방산주가 하나가 더 나가게 될 텐데요. 이제 그까지 상황 보시면 우리 기관이라든가 메이저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호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냥 선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제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나쁜 쪽이건 좋은 쪽이건 제가 다 분석을 해드려서 그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굉장히 싼 종목들 같은 경우 저 밑에서부터 돌아나는 초입서부터 추천을 드리고 있죠. 지금 탐백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5배 7배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좋다 그러면서 설레발 치면서 이렇게 추천드린 거 아니죠. 원익홀딩스 어디서부터 추천 나간 종목이죠? 로보티즈 어디서부터 추천 나간 종목입니까? D&D 파마텍, 인베티지 같은 올릭스 이거 어디서부터 나간 종목인데요. 전부 다 10배짜리 종목들이에요. 다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쫙 넣은 거 지금 기록 다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이런 거. 네? 로켓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천재 리더너하고 저하고 딱 둘만 해도 이렇게나 많이 잡아드려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두 사람만 해도 이런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무려 20명이나 모여있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오르고, 자, 이 오르고 채팅 앱을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셔서, 자, 공기 채팅 누르면, 자, 이렇게 이 최고 전문가분들이,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쭉 돌려 나오죠. 레드올리온님 같은 경우에는 SFF 반도체를 사서 이제 어제 아침 땡 하는 시간에 바로 책 실은 또 이렇게 딱 내드리고, 요 분들 같은 경우가 주특기가 다 틀려요. 지금도 보면은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다 틀리죠. 아침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종목이 다 틀릴 거예요.
예, 왜 이분들이 스타일이 다 틀리고 그리고 접근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얼른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1박 2일짜리도 있고 3박 4일짜리도 있고 1주 2주짜리도 있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스타일이 틀리죠.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성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며칠 정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잘 맞추는 사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분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리딩 받고 따라 들어가게 되면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니까요. 예? 지금까지처럼 혼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처럼 나만 벼락끄지 이런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저평가주 추천드리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한두 개만 잡았어도 돼요. 전부 저평가 추천드렸던 종목 쌉니다라고 추천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200% 이상은 다 올려 들어갔잖아요. 200%. 그 상반기 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는다 그래도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렇게만 잡으셨어도 200, 200이면은 얼마입니까 그게? 수익으로 200입니다. 수익으로. 그러면 1,0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 되고 거기서 다시 또 200% 나면 딱 두 번만 맞춰도 그냥 1억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지금 몇 개를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인데 5,000피 아닙니까? 5,000피. 그 이제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들어가면서 괜히 엉뚱한 데 들어가지고 속아가지고 눈물 짓지 마시고 오르고 활용하셔서 잘 따라주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